이번에 심리경영이라는 책을 냈는데요. 자본주의 4.0 시대 심리가 경영을 선도한다 라는 심리경영입니다. 최근에 그 강의를 갔는데 그 강의처에 최고의 가장 편안한 처세는 배려다 라고 써져 있는데, 사실 요즘에 찾는 키워드들이 배려, 소통, 공감 뭐 그런 것들인데, 이런 것이 내 내면의 상태가 되지 않으면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책에서는 그 how, 방법들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. 어떻게 해야 그러면 내 안에서 자신감이, 열정이 나오는지, 우리 조직의 긍정 문화가 만들어지는지, 우리 직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으면 절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책을 우리 리더분이 읽게 되면 이것이 답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될 거고요. 많은 조직원들이 읽게 되면 그것만큼 굉장히 보이지 않는 자산을 얻게 되는 책입니다.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. 사실 많은 기업들이 원하는 게, 어떻게 하면 직원들의 열정을 끄집어내고 나의 열정을 끄집어내고 자신감, 자존감, 기회를 만들 수 있을까? 한마디로 운을 어떻게 좋게 만들 수 있을까? 근데 이 책의 이제 밑바탕의 뿌리는요. 이게 긍정 문화를 만들면 이게 해결이 되는데, 그렇지 않으면 기업의 딜레마에 빠진다. 그래서 이 책은 그 웃음이라는 거, 기쁨, 뭐 또 감사, 용서도 들어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신념도 들어가 있고요.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사실은 이 만들 수 있다. 기업이 원하는 부분들을, 그런 책이에요. 저희 이제 프로그램이 있어요. 행복여행이라는 프로그램이 10년 동안 해오던 프로그램이 있어요. 그 프로그램에서는 저희가 긍정적으로 변화하기 위해서, 환한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, 그 다음에 새로운 만남들을 갖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터치하는데, 그것이 심리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. 예, 잠시는 보상으로는, 눈에 보이는 보상으로는 잠시 좋아질 수 있지만, 내가 이 관계가 끊기고 그다음에 회사 출근하는 게 너무 싫고, 예, 매출이 안 오르고,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 심리를 다루지 않고는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. 근데 제가 심리를 전공한 사람은 아니지만, 그런 경험을 통해서, 10년 동안 경험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마음이다. 마음이 터치돼야 이 생각이 바뀌고, 그 다음에 관계가 오고, 모든 자기가 원하는 방향을 끌고 갈 수 있다는 것을 세미나를 통해서 계속 해오다 보니까, 또 강의를 통해서 계속 해오다 보니까 이게 답이다. 기업의 딜레마도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하고 똑같거든요. 이 조직은 어떻게 보면 더 필요한 곳이잖아요. 8시간 더 이상의 가치 있는 무리인데, 그래서 제가 이 심리 경영 책이 어려운 책도 아니고 읽기도 쉽고 그다음에 간단하지만, 사실은 진리는 이 간단한 데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. 더 복잡한 심리를 통해서 머리 아프노니,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나를 성찰하고 또 나를 만들어가고 조직을 만들어갈 수 있는, 이것이 답이다. 그래서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. 네, 요즘에 많이 하는 데가 어디냐면 건설업체예요. 근데 건설업체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건 안전이거든요. 근데 제가 사실은 나를 좋아하지 않고는 이 나의 안전과 상대의 안전이 잘 안 돼요. 무관심하게 되거든요. 무관심할 때 사고가 일어나는데, 건설 현장에 가서 하는 일이, 내가 즐거워야지, 내가 웃어야지, 그 다음에 내가 만족이 되면 그 다음부터 남도 소중히 여길 줄 안다. 이것이 안전의 첫 번째다. 예. 그래서 건설 현장에서 요즘에는 이렇게 많이 외치더라고요. 신나게, 즐겁게, 예, 안전하게. 그래서 그런 피드백을 받을 때
제가 이 책에서도 쓴 내용 중에 이 공무원의 전두엽을 살려라 라는 코드가 있어요. 근데 최근에 이제 한 법원 쪽에 갔었는데 한 분이 자기 틀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다 웃고 너무 행복해 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에너지가 업돼 있는데 딱 한 분이 예, 이 자기의 틀에서 안 맞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안 듣는 분이 한 분이 계셨었는데 이분이 끝나고 나서 저한테 오셨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선물은 하나 CD라도 웃고는 싶은 거예요. 근데 이게 안 되니까 그래서 저한테 오셔서 막 부정적인 얘기를 하셨어요. 제가 웃기자고 웃자고 재미있는 유머를 하나 해드렸는데 이 유머가 어떻게 본인은 이 유머를 즐길 수 있는 뇌를 안 가지셨더라고요. 그래서 막 화를 내시는데 제가 선생님 고려를 해볼게요 하면서 야, 한 50이 넘었는데 아직도 저렇게 감정이 컨트롤이 안 되실까? 예. 근데 어떻게 보면은요, 그런 조직이 틀이 너무 강한,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틀이 강한 데는요, 이 뇌가 안 살아 있어요. 이 사회성 할래, 아이디어 즐기는 뇌, 이런 관계에 뇌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책을 쓰면서 우리 사회가 특히 그 공무원 사회가 좀 춤을 췄으면 좋겠다. 그래서 어디보다 심리 경영이 필요한 것은 나라다, 나라. 여기 한 꼭지에 그런 게 있어요. 최선을 다했을 때 결과는 왜 실망스러울까? 이 꼭지에 유머로 외환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하다라는 코드가 하나 있는데 이분이 우리 산업은행의 그 대빵이세요. 근데 이분이 웃음을 통해서 나라를 외환 위기 때 IMF 때 이렇게 구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인터뷰를 한번 하러 갔었는데 이 외환 차입을 해올 때 그 외국 사람들의 마음을요 이분이 웃음으로 얻은 거예요. 재미있는 유머를 하나 해주시면서 웃고 나니까 웃고 나면은요 사실은 편해져요. 내 가족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. 이제 너랑 나랑 친구 먹자. 이 벽이라는 게 없어져요. 그래서 이분이 그 다음에 했던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긴장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도 모르고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. 그런데 여러분이 웃고 나면 긴장이 풀려지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정확히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. 이 얘기를 했을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차입을 해줬다는 거예요. 그 사람 하나 믿고. 네.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우리 이번에 박원순 변호사님이나 안철수 씨나 다른 모든 이렇게 위정자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있다면 네. 이제 겉으로 보이는 걸 바꾸려고 하지 말고 사실 이 국민의 의식을 바꿔주셨으면 국민들이 행복하게 행복 지수가 올라가면 사실은 10대도 살고 20대도 살고 40대 50대 다 살거든요. 그래서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우리의 초점이 바뀌어져야 되지 않을까. 그래서 이분들한테 네, 꼭 웃고 사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